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악성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이 정상화를 향한 한 걸음 전진을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난 수년 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악성 테넌트의 퇴거 명령을 받아냈는데요. 또 다른 세입자와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의 3층입니다. 이곳은 3개의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렌트를 내고 있는 세입자 한 가구를 제외한 두 가구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여 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회가 지난 6월 CCTV를 설치하고 관찰한 결과 세입자들의 불법 서브리스 행위를 찾아냈고 법원에 세입자 퇴거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내린 세입자 퇴거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한인회가 회관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승소 판결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또 법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도 한인의 그 회관의 그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한인회는 법원의 퇴거 명령을 근거로 퇴거 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까지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 넘어 산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회관이 정상화된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한편 한인회 간의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회관 6층에 입주했던 교회가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보증금 $15,00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인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가 그동안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해와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8일 새벽 네바다주에서 5.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은 수차례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 등의 피해 가능성은 낮게 예측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는 8km로 나타났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처음 이 지진의 규모를 5.8로 진원 깊이를 19km로 제시했다가 이를 규모 5.7, 진원 깊이 8km로 변경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지진의 진동이 230km가량 떨어진 세크라멘토 등지까지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첫 지진이 발생하고 3분과 1시간 후엔 규모 5.7, 5.6의 지진이 비슷한 지역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여진의 진원 깊이는 각각 12km, 5km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3.0에서 4.0 규모의 여진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과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6일 팰리세이드팍 주차 미터기가 정상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펠팍타운은 미터기에 휴일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이번 1월 2일에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주차 미터기가 26일에도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펠팍 상권을 찾은 윤여태 저지시리 시의원은 26일 주차 미터기 작동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고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6일은 월요일이었지만 법정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의 대체 휴일이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터기에 요금을 넣어야 하는지를 묻는 한인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펠팍 미터기는 휴일로 등록이 된 공휴일의 경우 프리 파킹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은 미터기 관리 회사가 휴일로 등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정 펠팍시 의장은 26일 미터기 운영은 됐지만 단속은 없었다고 밝히고 휴일 미터기 운영에 대한 정부 조치가 미흡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대체 휴일인 내년 1월 2일 월요일에는 이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업이 및 영주권 신청 접수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승인 건수는 줄어들었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계류 중인 케이스도 적체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27일 공개한 2015에서 16회계년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모두 12만 8,858건의 I-485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년도 12만 3,239건과 비교해 4.5%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승인 건수는 2014에서 15회계년도 11만 7,416건에서 2015에서 16회계년도 11만 406건으로 6%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승인이 거부된 케이스는 6,938건으로 직전 회계년도 6,888건과 비교해 50건가량 늘어났고 계류 중인 케이스는 12,080건에 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만 9,424건이 현재 심사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13,000건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취업이민뿐만 아니라 가족 이민의 경우에도 9월 30일 현재 24만 7,062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뿐만 아니라 각종 이민 신청서 접수 승인 건수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적체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습니다. 전국의 주택 시장이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서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동부는 오름폭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27일 발표한 S&P 케이스 슐러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185.06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9월에 전국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6% 상승했습니다.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한 191.79를 기록했으며 1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서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져 특히 워싱턴주 시애틀의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7%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은 다소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의 10월 주택가격 지수는 184.08로 1.7% 상승하는 데 그쳤고 20대 도시 중 가장 낮은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S&P 측은 주택가격과 경제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유는 모기지 금리의 상승과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주택가격은 소득과 물가 상승률보다 무한정 더 빠르게 상승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브롱스에서 어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7일 오전 5시 45분쯤 브롱스 웹스터 애비뉴 인근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 동쪽 방면 도로에서 대형 견인차가 앞에 있던 픽업 트럭을 들이받는 등 차량 4대의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픽업 트럭에 타고 있던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2명의 동승자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에 연관된 또 다른 차량 토요타 코롤라의 운전자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2명의 견인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한 대형 견인차가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사고에 연관된 차량 운전자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 수치였으며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맨 앞의 견인차가 갑자기 멈추도록 원인을 제공한 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고 오전 출근길에 오른 통근자들은 심각한 교통 체증에 시달렸습니다. 26일 우연인지 계획인지 같은 날 주 저녁 7개 주 쇼핑몰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SNS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고 각 사건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 전역에서 비슷한 폭력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27일 CNN과 CBS 방송에 따르면 26일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 동쪽 뉴저지주까지 7개 주의 쇼핑몰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말 쇼핑을 나온 사람들이 많아 쇼핑몰이 한동안 폐쇄되면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CBS 방송은 이번 연쇄 폭력 사건이 몇 시간 내에 한꺼번에 발생했다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계획된 사건인지 불분명 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폭력 사건들이 SNS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고 각 사건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싸움이 예고된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쇼핑몰 식당에서는 500명이 주먹 다짐을 벌였고 경찰은 청소년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폭스밸리 몰에서도 약 100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쇼핑센터에서도 100명이 충돌한 상황에서 총을 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뉴저지주 쇼핑센터의 식당가에서도 총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했습니다. 총격 소문에 수백여 명이 비상구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소 8명이 다쳤습니다. 1월 17일부터 뉴욕시 어트랙션 위크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시 어트랙션 위크 프로모션이 내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시 관광청의 연간 캠페인인 난스탑 뉴욕의 일환으로 관광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며 뉴욕시 5개 보로의 관광 명소 입장권 2장을 사면 1장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벤트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망대, 서클라인 크루즈, 마담 투소, 뉴욕 그레일 라인 버스 투어 등 총 7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이번 난스탑 뉴욕 프로그램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뉴욕 어트랙션 위크와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가 시작되고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위크를 시작합니다. 뉴욕 관광청은 비수기에 공연과 음악, 문화, 예술 공연을 관람하면서 뉴욕의 대표적인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트레일러 히치의 배선 결함으로 만대 리콜을 알렸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1월 18일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 안전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6에서 17년형 소렌토와 2017년형 스포티지 차량으로 총 1,212대입니다. 리콜 이유는 트레일러 히치의 배선 결함으로 인해 트레일러 정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켜져 있는 등의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기아 자동차 측은 내달 18일부터 리콜 차량 소유주에게 이를 공지하고 가까운 딜러에서 무료로 해당 결함 부품을 교체해줄 예정입니다. 리콜 관련 문의는 기아자동차 고객 서비스 전화는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차량안전 한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한편 리콜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리콜의 90%는 자발적 리콜입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리콜하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DMV의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르면 주행 중에 음성 인식과 핸즈프리 기능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직접 손으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40파운드 미만이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뒷좌석 카시트에 앉힌 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LA와 세크라멘토 등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운행되던 음주운전자의 의무적인 시동 잠금 장치 장착 역시 내년까지 확장 운영되며 오는 2019년부터 주 전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교통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DM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한 승무원들의 미흡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나 위급한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성명을 통해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기내에서 승무원이나 승객에 대한 위급 상황 발생이나 항공기 안전이 위태로운 경우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해 효과적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은 승객이 난동을 부릴 경우 승무원들이 테이저건뿐만 아니라 타이랩과 포승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두정물산 대표 아들 임모 씨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승객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입건됐으며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리처드 막스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리면서 승무원들의 응급 상황 대응 미흡이 논란이 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 인어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좌가 개설될 때마다 인원이 꽉 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한 수족관에 전설 속의 인어들이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며 우아하게 물속을 가르는가 하면 수초 위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인어는 아니고 이곳에 문을 연 인어학교 수강생들입니다. 在水里面潜水的时候就感觉蛮安静很安静然后周围就有那么多动物的时候就很开心啊 강사인 리 씨는 프리다이빙 전문가인데 어릴 때의 꿈을 살려 인어 선생님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其實好早之前，真係好細個嗰陣已經覺得美人魚係一個好夢想嘅一個咁樣嘅character啦。 인어학교는 강좌가 개설될 때마다 자리가 금방 찰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어를 자처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성도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고래상어와 함께 헤엄을 치거나 인어의 전설을 탄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매너티와 입을 맞춥니다. 황금빛 물고기들과 함께 난파선 주변을 유영하는가 싶더니 물고기 떼를 맨 앞에서 이끌기도 합니다. 지칠 때면 무트로 올라와 쉬는 모습마저 영락없는 동화 속 인어입니다. I'm actually 260 years old, but we age really gracefully, so mermaids can live up to 550 years old. 자신을 진짜 인어처럼 소개하는 이 여성은 살아있는 인어라 불리는 멜리사입니다. 돌고래 조련사로 일하던 멜리사는 인어로 분장한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본격적인 인어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I perform all over the world, so it could be in Dubai, swimming in the huge Atlantis Aquarium, in Bahamas, even Japan. 요즘도 전 세계로 공연을 다니며 거의 매일 수족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인어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꼬리 무게만 무려 25kg이라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It's a full body workout, and these tails are extremely heavy, so it took a few years to fully master how I think a mermaid should be swimming. 그녀는 살아있는 인어답게 해양 환경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말연시 본격 쇼핑 시즌을 맞아 위조 지폐가 다량으로 풀릴 수 있어 한인 등 소매업계에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폐 $10,000 중에 $1는 위조 지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조 지폐는 $100짜리이며 미국 내에서는 $20 위폐도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20 이상은 무조건 위폐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웨스트 오클랜드 산파블로와 미트 애비뉴 교차 지점의 2층 집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샘 박 씨가 자신의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층에 새들어 살고 있는 또 다른 박모 씨는 고인은 평소 노안으로 인한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위험한 수술이 필요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집에서 요양하던 상태로 최근 폐렴까지 앓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24일 위층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트머스 칼리지의 한인 남학생이 기숙사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퇴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트머스 칼리지는 지난 20일 다니엘 로 씨와 세바스타인 림 씨의 지난 10월 1일 기숙사 화재를 이유로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 씨와 림 씨는 부주의로 기숙사에 화재를 일으키며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고 당시 67명의 학생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라이센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리엘렌 엘리아 뉴욕주 교육국장은 이제부터 간호사, 작업치료사의 라이센스 신청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쉽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매년 정간호사 15,000명, 준간호사 3,500명, 작업치료사 1,000명가량의 지원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소망은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장사를 하시는 한인들의 모든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엔 장사가 잘 될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희망은 희망일 뿐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소상인들이나 한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소상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뻔한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만 그저 미국 정부가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쳐서 소상인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지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한때 스몰 비즈니스 업계가 호황을 누려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형 마켓들의 진출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소상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불경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기업들의 매출 신장도 그렇고 모든 지표들이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소상인들의 불경기는 미국 시장의 불경기에서 오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소상인들의 경쟁력 약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소상인들은 어떤 정부 정책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식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한식이 다민족계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인 요식업계가 한식 세계화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뒤이어서 제과나 의료 산업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류 시장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한인 소상인들의 제품이 경쟁력을 통해 불황도 타게 나가고 비즈니스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라기보다는 노력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인사의 경제 전문 대책기구입니다.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는 문제도 고민해봐야겠지만은 가까이는 경제단체나 상공인단체 또는 직능단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목에만 치우쳐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단체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단체로서의 기능이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한인 직능단체를 비롯해서 경제단체들이 방만한 운영에서 벗어나 한인사회 불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오전 중 한때 진눈깨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에 바람이 불겠고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